명태균 게이트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사 받으면서 예. 그걸 직접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12월 4일 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그 다음 날 첫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100% 명태균 게이트랑 직결된다 내란이. 그거는 그때 이제 쭉 조사 받으면서 실제 엊그제 이제 노영희 변호사 뭐 접견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판명이 됐는데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왕창 냈잖아요. 그분이 좌천됐어요. 복귀를 했어요. 파견 복귀를. 예. 뭐 좌천이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게 했다가 뭐 중간에 왜 그 부분만 뺄 리가 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보면 명태균 게이트랑 직결되는 건 틀림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이걸 망상에 가깝게 자꾸 주장하는 건 아마 확신범 내지 리플리 증후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을 것인데 절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잘못하면 감경사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이건 의도적인 아주 악질적인 악의적인 의도된 계산된 그 어떤 작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자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세계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제가 그 생각을 이제 해보면 세계관이 이렇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뭐 망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다 부정이기 때문에 검사는 부정을 잡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 됐는데. 아니 그 세상에 다 부정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정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정하지 않거나 예. 그러니까 잡으면 그러니까 원래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디폴트예요. 근데 디폴트다. 디폴트 부정인데 디폴트다. 그것을 수사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 네. 수사를 안 하면 뭐 범죄가 아닌 상태죠. 그 수사해갖고 기소를 해야 이제 그게 범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의 영역으로 좁혀서 놓고 보면은 뭐 했습니까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 했잖아요. 국정원 댓글 수사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상적으로 권력이 늘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 댓글 수사라는 게 2012년 대선에 국한해가지고 국정원이 댓글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좌익 교수 뭐 이런 이 아이디 쓴 사람이 해놓은 걸 보면은 그 2012년 그 이전부터 계속 댓글 달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좌익들의 그 명예에 대해서 막 훼손을 하고 뭐 이런 악질적인 댓글을 달고 있잖아요. 사이버사하고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사한 사람 눈으로 보면은 뭐 권력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군 이런 거고 권력이 일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데 선거인도 조작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선거를 조작하고 있군 원래 그렇군. 다른 나라도 선거는 조작을 하는구나. 여기도 조작을 하고 근데 양정철이 중국을 갔다 왔어? 중국에서 선거 조작을 배워왔겠군. 뭐 유튜브에서 그렇다고 하네.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조작들을 하니 나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다 왔는데 여론조사 저거 명태균으로부터 저걸 받기도 하고 예. 명태균 씨가 막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장난을 치면 또 그것도 되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이 사람이 뭘 시도합니까? 검찰총장인데 고발 사주를 시도하잖아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걸 해도 되는 그러한 대담한 시도는 왜 일어나느냐? 원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의 이제 혼자만의 평론이죠. 이게 뭐 어디 증명된 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다 부정선거인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정선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저렇게 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면. 그게 두지 않습니까? 그냥 줘요 그냥. 왜 그랬느냐. 그리고 그걸 주다가 이제 와서 계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 부정선거다라고 왜 주장을 하느냐. 그게 원래 세상은 그랬는데 문제를 삼아야 될 때 삼아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부 정치 검사들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정부패의 세상인데 회장님도 부정 저지르고 이 국회의원도 부정 저지르고 원래 부정 저지르는 건데 내가 유리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소하는 게 정치 검사의 문법 아닙니까? 뭐 그런 거다 이게. 사적인 동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조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정치인들은 엄청 많이 만났어요. 제가 들은 사람만 해도 유력 대선 대선을 출마했거나 홍석현 이런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홍석현만 만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에 대선 출마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윤석열이 보자고 해서 그냥 뭐 보자고 하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는데 윤석열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영웅주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영웅주의가 있고 정치 권력 투쟁에 검찰 시절부터 끝발났다 진짜. 예. 그거를 이제 보여줬던 게 그 이제 뭐 추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발 사주 있을 때 막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끝장나게 자각했던 이런 거랑 이제 극단주의가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서사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트럼프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가 예전에 음모론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있어요. 그림자 정부 음모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이런 보이는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라는 이런 그림자 정부가 특히 뭐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트럼프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일거에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음모론이 있거든요. 비슷하다.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저번에 그 민주당이 공개한 거 기억하세요? 김건희 녹취록? 네. 극자와 극우는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럼 그럼 뭐예요? 윤석열이 가가지고 극좌인 민주당도 쳐내고 극우인 국힘도 일부 쳐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주의에 극단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의 원인을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거 부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또 예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술 마시면서 대검 부장들하고 2020년 3월에 술 마시면서 쿠데타 일으켜야 되겠다고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예. 그러니까 맨날 입만 벌리면은 쿠데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찰 시절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사실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 양반은 깜빵 갈 줄 알았다. 내가 검찰 때 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깜빵 갈 줄 알았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검찰에서는 알았는데 이제 이게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만 열면 쿠데타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다른 버전으로 본 거죠. 저희가 회의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런 게 치워지고 또 저희끼리 이제 회의할 때 또 예. 정책 보고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이 땡땡이 새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자주 하던 그때도 굉장히 캠프에서도 무시무시한 거죠. 면전에서 이거 쓸어버려잖아요. 이땡땡이라는 건 이재명 이재명 같은 사람들 하여간 쓸어버렸는데 네. 이걸 진짜 면전에서 두세 번을 보면 이건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선대 본부장들 포함해서 뭐 헤드들이 다 반복적으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보면 정말 소름이 돋죠. 적개심이 있구나 상대방에. 예, 그렇습니다. 등치도 커다란 사람이 이게 완전 쓸어버려 이 제스처와 어떤 그런 언행들. 근데 요쯤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뭐냐면 2020년 총선을 놓고 민경욱 의원이 이제 소송 제기하고 대법원 물론 완벽히 패소를 다 했는데 부정선거가 올라올 때 사실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다가 이견 없이 자기들끼리 충돌 없이 가장 결집되고 슈퍼챗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어떤 그 돈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귀결되는 그 공통점, 접점에 부정선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개파와 뭐와 다 상관없이 극우 유튜버들이 마치 결집된 힘처럼 많이 올라왔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윤석열을 후원하는 든든한 우군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일종의 대주주에 충성하는 모양처럼 지금 윤이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극우 유튜버나 극우적인 집단들 그 한복판에 극우 유튜버와 장기간 함께 오면서 대선 때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를 했단 말이죠. 네. 웹툰 작가 이런 분들 관리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웹툰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 사람들을 뭐 취임식에 초대한다, 또 청와대에 누구를 행정관으로 선임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관광공사였나요? 뭐 그런데 저기를 한다 등등 사람 어떤 자리로 사람을 이제 계속 끌면서 지금까지 서로 결탁되듯이 오는 이 부분. 그래서 부정선거와 함께는 극우 유튜버와 어떤 희한한 그 상승작용 일으킨 부분,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떠한 세력을 이끌고 그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자기가 대장질을 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즐거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상은 원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막 반기를 들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규칙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 다들 규칙을 깨고 살고 있고 다들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2012년에 검란이라고 있잖아요. 검란. 그렇죠.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에 물론 한상대 검찰총장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걸 덮으려고 검찰 특수부 검찰의 핵심인 중수부를 폐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수부 라인들이 쫙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예. 중수부장 최재경은 뒤에서 이제 가만히 있고 대검차장 최동욱 우리 최화백님 예. 최동욱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일어나서 예. 한상대 물러나라 이걸 합니다. 그렇죠. 그게 쿠데타예요. 이제. 예. 한상대 물러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총장실 쳐들어가고 예. 물러나라 하는데 한상대가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그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윤석열은 뭐냐?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부장검사인데 그때 최동욱 그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는 최동욱 총장의 이제 그 수하인 거죠. 아. 반란군의 뭐 반란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쿠데타군의 이제 그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총장 사퇴시킬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 이런 걸 하면서 언론에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신이 났겠죠. 너무 신나는 일이죠, 이거는. 실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퇴진하지 않습니까? 이 신나는 시절인 거예요, 이런 게. 원래 이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다. 그거 너무 아니 즐거운 사람이다. 그 한국일보에서 최근에 무슨 특집 기사 비슷하게 애니첸? 애니첸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 원인과 결과를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뭐 인풋이 애니첸이 이 사람한테 뭐 이런 거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 애니첸 때문에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망상에 빠져서 계엄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이 단선적인 이 사고와 기술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거나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그것과 그러니까 부정선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부정선거는 이 사람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말하는 어떤 변명 회피적 변명일 뿐 진짜 속마음은 김건희의 각종 그 부정적인 부패적인 범죄적인 행각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감춰줘왔던 권력을 통해서 감춰주고 은폐했던 최상병 사건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권력을 이용해서 직권남용해왔던 본인의 범죄 행각 윤석열 본인의 범죄 행각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을 해서 야 계엄해서 내가 장기 집권하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그런 어떤 졸렬하고 얄팍하고 비겁한 어떤 이기적인 그 소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이 사람이 뭐 대국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애니첸의 말을 듣고 내가 애니첸 신봉자인데 어?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이런 생각은 나는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두 개를 다 설명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는 원래 존재하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것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소에 가만두다가 내가 이것을 활용해야 될 적기가 왔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나의 이 비리를 감추고 더 이상 국회에서 특검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자기 신변의 안전이잖아. 드디어 내가 네. 부정선거를 잡을 때가 왔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요렇게 도구적으로 판단하는 요 세계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니첸인지 요 부분은 그 기사에 아마는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데 미국에다가 갔다가 로비하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한 거잖아요.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까지 이제 요거를 전파하려고 하고 미국 정치권과의 가교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담당한 부분은 트럼프가 와갖고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뭔가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요 부분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요거를 이제 좀 이 규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정선거 론도 론이지만은 요거를 이제 이 윤석열에게 전파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전파한 것보다는 이걸 키워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작용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중국 개입설이 이렇게 커졌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연결고리는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개입설이 이렇게 커지는 배경이라고 하는 거에
결정적으로 미국하고의 연관성, 그러니까 미국에 이거를 잘 전달하려면 미국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중국을. 그렇죠. 미국하고의 어떤 아. 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렇지. 중국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추가로 나오면 재밌는 얘기다. 이런 정도의 얘기. 지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